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작한 가짜 서류에 속아 수십억을 대출했습니다. 일반인도 알아낼 수 있는 가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귀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회사 요청에 따라 버스 운행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이용객의 의견은 조사조차 안 해 회사 편들기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단속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십억 원을 대출한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가짜 서류에 26억 원을 선뜻 내줬는데요. 공단 측은 업체에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도 쉽게 알아낼 정도로 서류가 허술했는데도 공단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게 아니고 봐준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장수의 한 김치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26억 원을 대출받는 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납품 계약을 했다고 명시된 일부 업체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절임 배추와 포기김치 1억 3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식품업체. 무슨 회사죠? 김치 공장인데요. 납품 계약이요? 그런 건 없는데. 저희는 없어요. 지금 수산물 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1억 원이 넘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홈쇼핑 연결업체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홈쇼핑이요? 아닙니다. 하는 김치 회사하고 혹시 계약 맺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공단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지는 않습니다. 임원들의 이력과 경력도 조작됐지만 중진공이 확인한 건 이들이 속이려고 맘먹고 제출한 이력서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접근한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당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본부 직원 C씨의 부인이 이 회사의 2대 주주였고 주주명부에 동봉된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연히 내부 직원 C씨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주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수조 원의 정부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악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직원 부인의 회사 뒤를 봐준 건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정이 어렵다는 버스 회사 요청에 따라 일부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을 줄이면서도 정작 이용객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만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위를 나가려고 가서 보면 옛날에 있던 차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뭐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불편해요.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 이제 일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고향 가실 때 불편하시는 분들도 꽤 생길 것 같아요. 도내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줄어든 시외버스 운행 회차는 모두 42차례. 매년 10회 미만인 데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운행 축소는 업체 의견을 들어 도청 관련 부서가 결정하는데 전라북도가 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버스 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외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작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수송 수요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라고 돼서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축은. 미비한 관계법령도 일방적인 운행 감축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 운행을 축소할 때 협의를 버스 사업자와 관할 관청으로 한정했고 심사 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객의 대부분이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내 시외버스 운행에는 올해도 130억 원의 혈세가 지원됩니다. 농어촌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운행 축소 결정에는 도민들의 의견 반영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실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주 시내에서 음주 단속에 한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큰 길과 골목, 주차장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수원에 간 3잔? 진짜 대를 진짜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까 대리까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도내에서만 168명. 이 중 8명은 음주사고로 사상자까지 내 가중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6월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도 면허가 정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져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은 강화되었지만 음주 문화와 습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된 인원은 지난달에만 2,300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5%가 운전자로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띠 착용 자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차량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경찰 단속이 쉽지 않고 대중교통 승객의 경우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법적인 보완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년 기획, 이번 시간에는 지지부진한 도내 전시 컨벤션 센터 이야기입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지만 대규모 전시회나 국제회의 개최는 매우 드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가능할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발효식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온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16년째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해마다 임시 건물에 의존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주에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 만한 전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람객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그 야외 행사로서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대규모 행사는 혁신도시나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 국제회를 유치할 만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도 가운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는 지역은 강원도와 함께 전라북도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 센터 조성 계획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개발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에는 당초 컨벤션 센터와 함께 호텔과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도시재생을 주창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화진 지사와 반목하며 4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은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 도는 지난해 전시 컨벤션 센터 최적지로 전주 종합경기장을 꼽은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부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기존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도 한 발 물러나 도가 요구한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과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도에서 제시한 안대로 경기장에다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전시, 관광을 아우르는 전시 컨벤션 센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전주시의 해묵은 갈등을 넘어 전북을 견인할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올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가 보도한 금융중심지 연구용역 발표 연기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발표가 연기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부산 지역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며 전북 현안의 발목 잡기를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무산될 경우
도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결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당사자 소명서는 물론 지역위원회와 도당의 의견을 듣고 집중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추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오는 일요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도내 취업자는 90만 7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만 2천 명이 감소해 고용률이 57.9%에 그쳤습니다. 한편 실업자 수는 2만 8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7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를 기록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중국 수출 감소로 국내 화훼 농업이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물용 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생활용 탁상 꼬마난이나 꽃꽂이 절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이동과 승진이 많은 연말연시면 불티난 듯 팔려나가던 화려한 호접난. 하지만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난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반 수준 정도나 들은다고 봐야죠. 옛날 예전에 비하면 또 바퀴를 거리에요, 첫째. 해외 수출 역시 몇 년 전부터 주문이 끊기기는 마찬가지. 국산 난을 주로 수입하던 중국 역시 시진핑의 공무원 부패 추방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과소비를 줄이는 그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러다 보니 국내 난 재배 면적은 10년여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고 생산액도 4분의 1, 수출액은 거의 10분의 1로 감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물용 난보다는 이제는 생활용 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격과 크기를 줄이는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키가 크고 가격이 높은 기존의 난보다는 탁자나 책상 위에 올려둘 만한 키 작은 품종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많이 소비가 됐었다면 이제 생활에서 소비할 수 있는 15,000원 정도 내외의 가격으로. 이뿐 아니라 화분용 대신 결혼식 부케나 장식용, 꽃꽂이용 등 절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산 신비디움 품종은 꽃대가 두꺼워 보통 2주면 지는 다른 난과 달리 4주까지 꽃을 유지하는 만큼 절화 시장에 적합하다고 보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9년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 인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재계 공직자와 도내 정치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고 하림 김홍국 회장의 신임 도민회장 취임식과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농 전북도 연맹 등 도내 민간 정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통일 농업교류 전북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기금 마련과 함께 농업용 농기구, 화물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 동네 문화카페 강좌가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시민 5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며 군산시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실사에 나섭니다. 도내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장수군과 무주군이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장수군은 장수사과 사이버팜 홈페이지를 통해 홍로와 후지 등을 분양하며 무주군은 무풍사과단지 반딧불 사과나무 9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출연기관에서 상반기 13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출연기관에서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111명, 기간제 18명 등 132명의 채용 계획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기관별 채용 규모는 남원의료원 41명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17명, 테크노파크와 콘텐츠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각각 10명 등이며 채용 절차는 이번 주부터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겨울철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인근 충청권 해역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양식장 수온 유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의 예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양식장은 700여 곳에 870여 헥타르 규모로 제방을 쌓는 방식의 축제식 양식장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